속건조 잡아줄 때 아주 좋다. 실키하게 샤베처럼 샤르르 녹아듭니다. 이거는 뭔가 MSBB예요. 마이스킨 뽀페럴. 진짜 이것도 모든 샵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고요. 기초 스킨케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거 입술에 발라줄게요. 립리프 립 스티밍 마스크고요.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니까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은 입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입술 각질을 부드럽게 순삭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그냥 립밤처럼 생겼는데 바르고 있다 보면은 각질이 마구마구 불어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한번 발라주면은 이제 립 메이크업 들어갈 때 이거를 싹 지워내고 립 메이크업을 하면 훨씬 더 매끈한 립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닥토를 진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스트를 사용해볼게요. 제가 사용할 제품은 바로 이거 에스테덤 시티 프로텍트 미스트입니다. 에스테덤 미스트는 은색이랑 금색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금색을 더 선호해요. 은색은 조금 더 라이트한 사용감의 워터리한 그런 미스트라면 이 금색은 조금 더 쫀쫀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속건조 잡아줄 때 아주 좋다.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환절기나 겨울 좀 건조할 수 있을 때는 이거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뿌려서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고요. 다음으로 이제 앰플을 발라줄 건데, 보통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는 앰플들은 수분 앰플 위주로 구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세 가지 브랜드를 정말 많이 쓰는데 웰라쥬, 넘버즈인, 토리든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웰라쥬랑 넘버즈인은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보여드렸던 적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 발라보도록 할게요. 웰라쥬도 그렇고 이 토리든도 그렇고 되게 흡수가 잘 돼가지고 계절이나 뭐 피부 타입이나 성별 막론하고 바르기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공병 한 통 비우고 지금 2병째 사용 중인 제품인데, 저는 원래 집에서는 이거 욕실에 두고 쓰거든요. 그래서 씻고 나자마자 방으로 올 때까지 건조하니까 그냥 양볼에 한번 찹찹 도포를 해주고 이렇게 두들두들하면 금방 흡수가 돼요. 그렇게 해주고 바디로션 바르고 그 다음에 방으로 돌아오면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크림은 요거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크림, 일명 100점 크림 발라줄게요. 제가 이거 최근에 공병 한 통 비우고 이거는 2번째 통인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공병 인증하면서 말했던 게 있어요. 100점 크림 장명 진짜 잘했다고. 진짜 100점 주고 싶다고. 앞서 언급하기도 했고 예전에 영상들에서도 웰라쥬 수분 앰플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그거의 크림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앰플이 마치 이제 물처럼 쭈르륵 스며들어서 피부에 수분감을 채워준다면, 이 크림은 수분감은 물론이고 거기에다가 보습감까지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진짜 잘 맞춰줍니다. 이게 앰플이랑 크림을 같이 사용해도 전혀 끈적임 없고요. 이 크림 자체가 보습감이 있는데 마무리감은 약간 실키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아주 좋더라고요. 조금 더 수분감, 보습감을 좀 꼼꼼하게 차곡차곡 잘 쌓아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웰라쥬 앰플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이거 100점 크림 같이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게 수분 크림이 자칫 잘못하면 바를 때만 촉촉하고 시간 지나가면 금방 또 건조해지잖아요. 그렇다고 보습 크림을 바르자니 날 따뜻해지는데 보습 크림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좀 밀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부 속부터 수분감은 꽉 채워주면서 그 수분감이 금방 날아가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그런 크림을 찾는다? 그렇다면 바로 이 웰라쥬 100점 크림입니다. 진짜 수분 맛집 웰라쥬라 그런지 이 정도, 밸런스를 진짜 잘 맞췄더라고요. 이렇게 제형을 보면 뭔가 이렇게 쫀득쫀득한 게 꾸덕해 보이고 흡수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키하게 샤베처럼 샤르르 녹아듭니다. 금방 흡수가 되죠? 뭐 웰라쥬 수분 앰플도 그랬지만 이 크림도 속건조에 진짜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순도 100%의 히알수가 들어있대요. 보통 화장품 하면은 정제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전성분의 맨 앞단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 100점 크림은 정제수보다 히알수가 더 앞단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냥 히알수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순하고 강력하게 수분감을 채워 넣어줄 수밖에 없다.
요즘에 전성분 많이들 따지시잖아요. 근데 정제수보다 히알수가 더 많이 들어있다? 진짜 이것만 봐도 웰라쥬가 얼마나 수분에 진심인지 느껴지시지 않나요? 근데 뭔가 이쯤 되면 의구심이 하나 들 거예요. 그렇게 수분감이 넘친다고? 그러면 베이스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돼? 안 밀려? 하실 텐데 no,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안 밀리고요. 진짜 안 답답하고 그냥 진짜 촉촉하고 부족한 수분감을 채워주니까 오히려 피부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장이 잘 먹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부스팅 효과를 내준다고요. 저는 이거 많이 건조한 부분에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줄 건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진짜 평소에 쓰던 화장품도 건조하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이스 메이크업도 다 들뜨고 그래서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럴 때 이렇게 뭔가 들뜨지 않으면서 무겁지 않으면서 밀리지 않으면서 유수분 밸런스는 잘 맞춰주는 이런 크림 진짜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자잘한 각질이 잘 일어난다 아니면 프라이머를 사용해도 뭔가 모공에 화장이 자꾸 낀다 하시는 분들은 면봉 있죠, 면봉에 수분 크림을 묻혀서 이런 데 이제 롤링을 해가면서 바르시면 훨씬 더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먹을 거예요. 이렇게 수분 크림 다 발랐는데 피부가 진짜 쫀득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달걀이야 뭐야. 기능성 제품 아니고요. 그냥 수분 보습 크림인데 이렇게 쫀쫀한 피부를 연출해줍니다. 근데 끈적이지 않는. 그리고 이게 마무리감이 약간 실키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조금 마무리감이 헤비한 그런 앰플을 발랐다. 그러면 이 100점 크림이 그 헤비한 느낌도 중화를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수분 앰플뿐만 아니라 어떤 앰플이랑 같이 사용을 해도 궁합이 아주 좋다. 그래서 환절기에 저처럼 속건조나 수분 케어 이런 게 조금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올리브영 세일 때 웰라쥬 100점 크림 1+1 기획 세트 할인 놓치지 말고 꼭 겟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선크림은 이거 라운드랩 자작나무 무기자차 선크림 발라줄게요. 제가 원래 이 라운드랩 유기자차 선크림 있죠? 수분 선크림 파란색 그거를 되게 잘 썼었는데 이거 무기자차도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무기자차 선크림 써볼게요. 라운드랩이야 워낙에 선케어, 선크림 맛집이다 보니까 사실 유기자차든 무기자차든 의미 없이 다 좋거든요. 제형은 이런 제형인데 파란색 선크림이 되게 수분감 넘치는 수분 로션 그런 질감으로 유명하잖아요. 무기자차 선크림도 발림감이 정말 좋고 가볍고 무겁지 않아요. 무기자차 선크림 특유의 서걱거리는 느낌 그리고 백탁 현상 이런 게 진짜 잘 잡힌 제품인데 파란색 선크림, 수분 선크림을 써보신 분들은 아마 미묘하게 조금 더 실키하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서걱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실키하다? 그리고 발랐을 때 눈이 시리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당기거나 그런 것도 없어서 진짜 강추! 다음에 깨끗한 스펀지로 살짝 다시 한번 가볍게 쓸어줄게요. 혹시 좀 불필요한 그런 겉도는 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한 스펀지로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베이스 제품을 바를 건데 사실 올리브영 안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베이스 제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뭘 추천해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재구매를 하게 되는 제품 그리고 요즘 정말 잘 쓰는 제품 3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재구매를 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클리오 킬커버 진정 쿠션. 클리오에도 쿠션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왜 이거를 재구매를 하느냐. 피부가 쫄리는 느낌 없이 편안한 느낌이 들고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고 지속력도 괜찮다. 무너질 때 더럽게 무너지지 않고 내 피부 유분기랑 잘 어우러져서 그렇게 예쁘게 유지가 된다는 점이 좋았고요. 수정 화장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거를 사용해볼까 했는데 제가 거의 다 써서 이게 말라가지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푹 빠진 쿠션 2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거 2가지인데요. 이거는 롬앤 베어 워터 쿠션 그리고 이거는 힌스. 제가 최근에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요거 2개가 요즘 저의 최애입니다. 저의 데일리 쿠션. 사실 이거 2개가 정말 좀 달라요. 둘 다 촉촉한 쿠션이긴 한데 사용감이 많이 다르다. 롬앤은 진짜
진짜 얇게 원래 내 피부인 것처럼, 원래 타고난 피부가 좋은 것처럼 연출을 해주는 그런 쿠션이에요. 그래서 커버력이 정말 없어요. 근데 엄청 촉촉하고 자연스럽게 피부가 예뻐 보인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힌스는 이것보다는 조금 그 글로우함은 조금 낮은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글로우함이 조금 날아가요. 근데 커버력은 롬앤에 비해서 훨씬 좋고, 잔모공이나 이런 거 붉은기 커버를 잘 해줘서 오늘 이거 두 가지를 좀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쿠션 호수는 퓨어 21이고요. 이런 촉촉한 타입 애들이 대체적으로 메쉬망으로 나오는데, 이런 애들이 다른 쿠션들보다 컬러가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내추럴 21호를 쓰는데 이 롬앤 베어워터 쿠션은 퓨어 21호를 사용을 합니다. 얼굴에 묻혀서 이건 이렇게 또 쓸어주듯이 바르는 게 매력이거든요. 쓸어주듯이 깔아주고 톡톡톡톡 두드려줍니다. 이런 제품들이 되게 얇게 발려서 그런지 컬러가 피부에 좀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이거 향이 되게 좋다. 갑자기 반말? 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쿠션을 처음 사용했을 때는 커버력이 없는 건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없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뭔가 잡티가 있고 트러블이 조금 있어도 그냥 그 자체로 피부 결이 되게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는 MSBB다. 립도 MLBB가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MSBB예요. My Skin But Better. 그리고 전혀 답답한 느낌 없고 약간의 쿨링감도 있어서 저처럼 얼굴에 열이 잘 오르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피부가 얇아서 조금만 메이크업이 두꺼워져도 피부 되게 텁텁해 보이고 좀 피부가 나이 들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거 사용하고 국소 부위에 컨실러 사용해주면 진짜 피부 기깔나게 예뻐 보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은 이거 쿠션을 사용을 했는데 그날 친구가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이러는 거예요. 뭔가 화장 안 한 것 같은데 유독 피부가 좀 예뻐 보이는 그런 피부 연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반쪽만 발랐는데 진짜 MSBB죠. 비포, 애프터.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내 피부가 정돈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나는 무조건 커버가 1순위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나는 좀 내추럴하고 그런 무드를 원해. 원래 내 피부가 좋아 보였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이런 쿠션 많이 나오잖아요. 메쉬망 타입에. 근데 롬앤 제품이 제일 좀 덜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커버력은 낮기 때문에 나는 가릴 게 많고 무조건 커버가 1순위야 하시는 분들은 비추입니다. 피부 너무 매끈매끈 예뻐 보인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컨실러로 커버를 해도 되지만 이 힌스 쿠션으로 국소 부위 커버를 좀 해볼게요. 이 힌스 쿠션이 확실히 조금 더 커버력이 있고 이 커버력이 막 두꺼운 그런 커버가 아니라 잔모공 정말 잘 가려주고 붉은기도 진짜 기깔나게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롬앤 쿠션 얇게 한번 깔아주고 이 힌스 쿠션으로 얼굴 중앙 부분 위주로 한 번 더 터치업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 힌스 쿠션이 시간이 지나면서 속건조가 느껴진다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촉촉함이 하루 종일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좀 휘발되는 타입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휘발이 됐을 때 좀 예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무너짐이 막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아서 저는 수정용으로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지크 컨실러 팔레트 진짜 너무너무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컬러 코렉터랑 컨실러랑 한 큐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손이 진짜 자주 가더라고요. 이 친구 섞어서 이렇게 자잘한 스팟 커버를 해줄게요. 해주는 김에 눈가 음영 커버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믹스에서 애교살 한번 터치해줄게요. 이 단계에서 애교살을 좀 밝혀주면 이후에 애교살 섀도우를 얹었을 때 훨씬 예쁘고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살짝 믹스해서 코 옆에 붉은기 가려줄게요. 일단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눈가 파우더 먼저 해볼게요. 요거
퀴 파우더 스웨이드 사용해볼게요. 예전에 이거 미니어처로 증정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제가 진짜 잘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출시하지 했는데 이렇게 출시가 돼서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입자도 곱고 약간 메포 파우더 저렴이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건조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막 그 피부를 쪼이는 듯한 뭔가 머드팩을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 없어서 요즘에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뷰러까지 해줬고 아이섀도우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 아이섀도우, 아이 팔레트는 제가 개발에 참여한 이니스프리 팔레트를 진짜 데일리로 찐으로 잘 쓰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올리브영에 없으니까 올리브영에 있는 것 중에 내가 뭘 많이 쓸까 했더니 영상에서 샵 추천템, 샵 공통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데이지크, 홀리카, 롬앤 이런 제품 잘 쓰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데일리로 많이 쓰는 게 또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에스쁘아 오트라떼 그리고 데이지크 어텀 브리즈. 어쨌든 이거는 조금 더 다수한테 잘 맞는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사용해볼게요. 롬앤 쉐이드인 섀도우 가든. 요거 진짜 샵에서 진짜 많이 써요. 데이지크 밀크라떼랑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많이 쓰는데 그 밀크라떼는 펄도 있고 하지만 얘는 무펄로만 이루어진 팔레트고요. 그리고 이런 핑크빛 불그리한 섀도우들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19 팔레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핑크도 표현할 수 있고 그냥 베이지도 표현할 수 있고 좀 뉴트럴하게 표현하기 되게 좋은 팔레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컬러 섞어서 눈가에 깔아줄게요. 깔아주면서 좀 정돈을 해주겠습니다. 롬앤 이 팔레트도 호수가 많잖아요. 근데 전 그중에서 이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언더에도 발라서 연결감을 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컬러 믹스해서 쌍꺼풀 라인 안쪽에 조금 더 컬러감을 더해줄게요. 이 컬러 다시 한번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재구매 많이 하는 애교살템은 바로 이 투쿨포스쿨 쉬어 누드예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이지만 저의 애교살 베스트템이기도 합니다. 왜냐? 컬러가 휘뚜루마뚜루해요. 어떤 메이크업 룩에도 잘 어울린다. 이름 그대로 쉬어 누드한 그런 질감과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묘하게 피치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이티해 보이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속력도 좋고 발색도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까지 살짝 터치를 해주고요. 올리브영 아이라이너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이 라이너를 많이들 떠올리시고 구매를 하시는데 저는 클리오 이 라이너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요거 진짜 추천드리거든요. 클리오 익스트림 젤 프레소 펜슬 라이너 5호 뮤트 브라운인데요. 컬러가 너무 붉지도 않고 너무 막 다크하지도 않아서 자연스럽게 라인 그려주기 좋고 이렇게 앞트임 해주기 너무 좋아요. 발림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거 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지속력도 진짜 좋거든요. 오늘은 좀 투명한 느낌을 위해서 점막은 안 채워주고 앞, 뒤만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점막은 띄우고 앞, 뒤만. 전 개인적으로 클리오에서 이거 좀 얇은 버전으로도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다음으로 아이라인 블렌딩용 섀도우 혹은 아이라이너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섀도우로 그리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섀도우인데요. 홀리카 투샷 아메리카노입니다. 이미 유명해진 제품이기도 하고 진짜 이것도 모든 샵에 있습니다. 약간의 붉은 빛을 띠는 고동색 컬러거든요.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양 조절 꼭꼭 해주시고 살짝의 또렷함 플러스 1 잔량으로 눈 앞머리도 그리고 팔레트로 돌아와서 이 컬러 믹스해서 여기 삼각존 채워주도록 할게요. 약간의 이런 로지빛 섀도우를 좀 섞어주면 너무 탁해 보이지 않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컬러 섞어서 눈 앞머리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터치해줄게요. 남은 잔량으로 뒤에도 이렇게 해주고 속눈썹 오랜만에 붙여볼게요. 바로 피카소 아이미. 이거는 한 땀 한 땀 커팅이 되어 있는 속눈썹이에요. V33 호수고요. 속눈썹을 눈 전체에 붙이진 않을 거고 그냥 조금씩 띄엄띄엄 자연스럽게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줬고요. 마스카라는 요거 사용해줄 거예요.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 2호 블랙 브라운. 이게 되게 스키니한 마스카라인데 컬러가 너무 짙지 않은 블랙 브라운 컬러예요. 저처럼 마스카라를 하면 눈이 좀 답답해 보이고 너무 메이크업이 갑자기 확 진해 보인다. 이미 숱이랑 길이가 어느 정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키니 마스카라, 그것도 블랙 말고 이런 블랙 브라운이나 아니면 그냥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주시는 게 눈이 훨씬 덜 답답해 보이거든요. 스키니 카라라서 속이 터지긴 하지만 요거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위에는 속눈썹을 붙여놔서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냥 특히나 언더 마스카라 하면 눈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거미다리 같아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키니 카라로 가볍게 발라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만약에 아니면 나는 속눈썹, 언더 속눈썹 존재가 너무 없어서 티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가볍게 한번 쓸어주시고 조금 이게 마른 후에 한 번 더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훨씬 더 존재감 있는 속눈썹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베르니가 블랙 브라운 컬러를 기깔나게 잘 뽑아요. 그래서 블랙은 좀 부담스러운데 브라운은 좀 밋밋해 보여 하시는 분들, 이거 스키니 카라 아니어도 블랙 브라운 컬러 있거든요. 일반 마스카라 중에. 그래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눈썹을 그려볼 텐데요. 올리브영 아이브로우 중에 뭐가 제일 괜찮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에스쁘아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저는 소프트 브라운 컬러를 제일 많이 쓰고요. 재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게 발림감이 정말 좋아요. 뭐 요즘에 아이브로우 펜슬 다 잘 만들긴 하지만 진짜 이 발림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발색은 잘 되는데 뭉치지 않으면서 블렌딩도 잘 되는 그런 브로우 펜슬이에요. 근데 일단은 사용했던 이 롬앤 팔레트에서 이 컬러 살짝 믹스해서 눈썹을 전체적으로 한번 메꿔주고 눈썹을 그릴게요. 이게 그냥 냅다 눈썹을 브로우로 그리는 거랑 이렇게 한번 섀도우로 좀 채워주고 그리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이 단계에서 이제 잡히지 않았던, 파우더로 잡히지 않았던 유분기까지 한 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브로우 펜슬로 그렸을 때 뭉치는 게 훨씬 덜하다.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에스쁘아 펜슬이 쉐입이 조그마한 삼각형 모양이에요. 이렇게 채워주기에도 좋고 라인을 날렵하게 빼줄 때도 좋고 발색도 좋고 해가지고 제 셀프 메이크업 할 때도 좋지만 친구들 가끔씩 메이크업 해줄 때는 무조건 이거 쓰게 되더라고요. 약간 유분기가 있고 없고를 신경 쓰지 않고 발색이 잘 되거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조금 더 밝은 컬러도 있으면 좋겠다. 베이지크 팔레트에서 이 컬러, 이 컬러 믹스해서 이거 필리밀리 811번 브러쉬, 이런 모공 커버할 때 아주 좋거든요. 이런 모공 브러쉬들은 너무 힘을 준 채로 터치를 하면 각질이 다 일어날 수 있어서 손에 힘을 빼고 마치 스펀지로 터치해주듯이 그렇게 터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 아까 사용했던 피 파우더 사용해서 가볍게 이제 쉐딩을 해볼 건데요. 쉐딩은 데이지크 V컷 블렌딩 쉐딩. 이게 원 블렌딩, 쿨 블렌딩 이렇게 있는데 저는 쉐딩은 너무 붉은기 들어간 건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 쿨 블렌딩을 진짜 잘 쓰는데 이게 컬러도 3가지로 세분화가 되어 있고 뭉침 없이 고르게 약간 그라데이션 되듯이 발색이 잘 돼요. 그럼 농도는 내가 조절하면 되는 거고 일단 뭉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 쉐딩의 정말 큰 장점입니다. 저는 근데 쉐딩 티나는 거 좋아해서 3컬러 다 쓰는 편이에요. 일단 코끝부터 가장 강하게 커버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첫 터치를 들어가면 좋아요. 그리고 브러쉬 남은 잔량으로 다른 부분들 이어서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3컬러 모두 섞어서 얼굴 외곽에 여기 이중턱 꽂아줄게요. 그리고 또 저의 히든템 바로 힌스의 빌드온이에요. 이게 회브라운 컬러인데 발색이 잘 되는 대신에 가루 날림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컬러도 너무 좋고 발색이 잘 되는 것도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가루야 뭐 털어서 쓰면 되니까. 이렇게 작은 브러쉬. 이것도 필리밀리 514번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에 묻혀서 많이 털어내준 다음에 애교살 음영을 줄게요. 저처럼 좀 이목구비 조각을 확실하게 입체감을 주고 싶은 분들은 이런 회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해주시면 좋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는 쉐딩으로 해주시면 돼요. 조금 이목구비 중에 유독 조금 더 신경 쓰이는 부위 있죠. 저는 그게 코끝인데
여기에 한 번 더 이걸로 터치를 해주면 조금 더 세밀한 조각이 가능합니다. 단종될까봐, 혹시라도 단종될까봐 쟁여두고 쓰는 컬러예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블러셔, 아마 다들 뽐둥이들이라면 알 것 같은데 바로 이 네이밍 블러셔입니다. 이게 진짜 모공 부각도 없고 컬러도 되게 뽀용뽀용하니 예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저는 이 베쉬풀 컬러를 제일 좋아하고, 이게 약간 흰기 많은 뉴트럴한 핑크톤이라서 여기저기 되게 잘 어울리고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섞어서 발라도 예뻐요. 그냥 베이스로 깔아주기에도 예쁘고. 그래서 오늘도 이 컬러를 써볼게요. 그리고 이거랑 얼마 전에 같이 발랐더니 너무 예쁜 블러셔를 발견했습니다. VDL 치크 스테인 블러셔 바운싱 피치인데요. 제가 퍼스널 컬러 얼마 전에 또 진단받았을 때 추천받은 컬러기도 해요. 다가올 봄에 너무너무 잘 어울릴 만한 컬러입니다. 앞서 바른 베쉬풀 깔아주고 이거를 발라줬을 때 조금 더 컬러감이 올라오면서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형도 네이밍이랑 좀 비슷해요. 뭉치지 않고 모공 부각 없고 되게 텁텁하지 않게 뽀얗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사실 저는 하이라이터를 뭐 매일매일 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린트 하이라이터 밀키문. 제가 사실 이렇게 화이티하고 핑크빔 도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얘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하이라이터 잘 안 쓰는데 하이라이터를 쓴다 하면 손이 가는 제품. 근데 얘도 발색이 잘 돼서 양 조절을 잘해줘야 합니다. 이제 대망의 립을 발라볼 차례인데 뽐니 립하면 빠질 수 없는 바로 하트% 립 펜슬 모트 베이지입니다. 이거는 입술에 이제 음영감을 줘서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립 펜슬인데요. 노즈 쉐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오늘 쉐딩을 했으니까 립에만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입술이 이렇게 접히는 부분 있죠. 입술 밑 아니면 입술 위 이런 데 음영감을 주시면 훨씬 더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데 딱히 부위가 정해졌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로즈 베이지 컬러로 한 번 더 컬러를 넣어줄게요.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이렇게 깔아주고 다음에 이제 틴트 발라줄 건데 하트% 틴트 무드 베이지 컬러 발라줄게요. 이거는 정말 만들 때 가장 힘들었던 컬러기도 한데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컬러입니다. 단독으로 발라도 분위기 있고 베이스로 깔아줘도 좋고, 아니면 나한테 약간 좀 뜨는 컬러를 발랐다, 톤그로 컬러가 있다, 그러면 그 컬러를 바르고 요거를 발라주잖아요? 그럼 그 톤그로 느낌을 얘가 꽉꽉 눌러줍니다. 중화를 진짜 잘 시켜줘요. 이 누디한 느낌도 너무 예쁘죠? 하지만 좀 봄봄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다른 거 한번 더 덧발라줄 건데, 요번에 페리페라에서 신상 나왔길래 구매를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요거는 생기 완충 컬러입니다. 너무 쨍하지도 않고 너무 탁하지도 않아서 그냥 딱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컬러? 근데 조금 더 생기를 주고 싶어서 이 하트% 퓨어 레드 입술 안쪽에 아주 살짝 덧발라줄게요. 이 퓨어 레드가 생각보다 샵에서 정말 많이 쓰는 컬러거든요. 입술 안쪽에 살짝 덧발라주면 그 생기가 갑자기 살아난다고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세요. 이렇게 뭔가 과일 한 입 베어문 듯한, 대신 영역이 너무 넓어지면은 이 레드기가 너무 많이 지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안쪽에 소량만 발라주는 게 포인트. 하트% 립 펜슬 중에 소프트 글로우라고 있는데 이 제품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데 한 번 써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입술 산에 바르라고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돌아왔고요. 이런 앞머리 연출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셔서 지금 잠깐 짬을 내서 알려드리자면, 일단 가르마 방향을 원하는 대로 타준 다음에 이런 스크류 브러쉬 있죠? 스크류 브러쉬에다가 요거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슬쩍슬쩍 한 가닥 한 가닥씩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의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해본 봄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어떤가요? 저는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제품들로 해서 그런지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올리브영 추천템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